자, 계속해서 우리 300페이지 이제 금쟁이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500이다, 아니면 또 3000이다. 요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는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될 겁니다. 요즘 쉽게 문제를 바꿔서 내기도 합니다. 그게 또 너무 쉽다 그럼 또 오해하셔갖고 이게 또 왜 쉽냐라고 해서 시간만 또 질질 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지 마시고 정말 아예 그냥 문제 서비스를 주는 문제도 많아요. 입니다. 자, 많아요. 의심하지 마시고 빨랑 풀고 다음 문제 풀고 공포 풀로 가야 되고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누구든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여튼 500짜리 얻어맞는다. 조심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개업공사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세금을 안 내겠다고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우리 매수님은 정말 어이없을 겁니다. 황당할 겁니다. 신고해서 등기까지 해야 되고 입니다. 이중매매에 대해서 팔아버리면 어떡할 거냐고 입니다. 반드시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 넘어오지. 뭐 땅 문서, 집 문서 갖고 있다고 해서 뭐 의사주의입니까? 형식주의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거짓으로 이런 경우는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막 3억인데 막 불쌍한 표정하면서 2억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생각해 봐봐. 나중에 대형 추가 선물 날라올 겁니다. 정말 총합피해다가 대포알 날라올 겁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정말 없게 하기도 현명할 수 있을 겁니다. 취득세 몇 푼 안 돼. 자, 그러니까 3억을 4억으로 해놓고 5억에 팔아봐. 그럼 차익이 얼마 안 적으니까 양도소득세 좀 줄여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막 65, 24, 35, 38, 40, 그 다음 42에다가 45%도 생겼구만. 아주 별짓을 다 하구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왕창 늘어나 금액이 아주 그냥 여기는 조금만 누진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현명한 게 오히려 업계약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거 이제 방송에서 찍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 니은번에 이제 부동산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 자, 이런 경우도 정말 계약서 써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매매 계약도 안 해요. 거기다가 계약서 써주고 그거 대출 받으러 가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우리 개업공사가 책임질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막 계약서 하나만 써주세요. 가짜로.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대출 받으러 간다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급번은 이제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 그리고 방조. 꼭 옆에 그냥 갑을 따라와 가지고 옆에서 바둑 두면은 후수 두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막 예전에 없었는데 자꾸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바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놨습니다. 500 때릴 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정말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들 절대로 해서는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매도 매수인에게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정말 3천만 원짜리 나왔네. 해지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거짓 너무 적극적이잖아요. 차라리 그냥 해지 등의 신고를 안 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여기다 이제 거짓으로 했다. 그러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몇 배라고요? 6배. 아주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신고 내용을 조사 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신고 관청은 그래야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입니다. 뭐 그 정도 너무 쉬워갖고 안 될 겁니다. 하여튼 신고 관청에서 신고가 누락됐다.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자료 내봐라.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누락되어 있거나 아니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은 신고인에게 보완하게 신고한 내용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 하여금 쳐들어가기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따라야 될 거고, 입니다. 필요한 조치를 뭐 취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신고 내용을 조사한 우리 신고 관청 바로 이제 뭐 한다고요? 바로 윗사람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가 약간 좀 다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신고관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도지사나 왕따 시킬 겁니까? 옥상에 끌려갈 겁니까?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누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너뛴다 시험 문제 어쩌면 문장이 짧다 그러면 또 말장난하고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시도지사가 보고 내용 취합해서 매월 2회 라고 해서 그거 좀 박스 좀 잘 넣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줄에 중간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한다. 여기는 시장군수구청장 신고관청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매월 1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옆에 이제 자 뒷부분에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신고를 받았을 때 그다음에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신고관청하고 공동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조사를 직접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직접만 가능하다 공동으로 안 된다 X 그런 식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신고관청인 조사 내용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다음에 과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으면 자료 줘봐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따라야 될 거고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하니까 참고만 한번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료 요청 자료 뭐 제공 요청 자료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입니다. 그리고 자 뒤쪽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 5번은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신고관청 누군가만 점검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정말 고발도 할 수가 있고 필요한 조치도 할 수가 있고 그입니다. 그다음에 아래 이제 검증체계 구축. 자, 예전에는 조금 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인가 신고관청인가 세무관서의 장인가 이런 것들만 꼭 눈여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구축 운영한 사람 누굴까요? 1번부터 5번까지 이상한 사람도 좀 나오고 해서 문제가 이미 나왔었습니다. 이 정도 아주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구축 운영에다가 신고관청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시에서 돈도 없는 사람이 뭔 구축이냐? 그입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 방에 가야죠. 그입니다. 그럼 나라님 나와야죠. 이런 소리입니다. 꼭 생각해 보면서 이제 누구였더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 박스죠.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자 구축 운영. 중간에 뭐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구축,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실 분.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 방에 가야 되니까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신고관청 X, 시도지사 IX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검증을 또 검증에다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말이 안 되겠죠. 윗사람은 저거 좀 윗사람이 한다고요. 아래 것들은 놀리고 말이 안 될 겁니다. 거기는 또 신고관청. 그러니까 1번, 2번을 서로 바꿔놓을 수가 있을 거니까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신고관청에서 검증체계를 활용해서 그리고 맨날 신고를 받아보는 사람이 자기적 잘 알고 검증을 해야 될 거랍니다. 저 집은 2억이 정말 맞나? 그입니다. 자, 먼저 적정성을 뭐 한다고요? 검증. 검증은 누가 합니까? 신고관청이 국장이 아니라 그러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세 번째도 신고관청에서 이제 보고합니다. 통보해 줍니다. 세무관서 장관께 여기도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고요. 그입니다. 먼저 자 검증 결과를 세무관서의 장에게 우리 첫 번째 저 끝에 세무관서 장에다 한번 밑줄 한번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국장 아니요. 그입니다. 시도지사도 아니고 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방세, 그다음 국세 다 있는 거 보니까 세무관서의 장이다. 그입니다. 아래 이제 자, 통보를 하는 게 누구라고 세무관서장. 그리고 그 통보를 다 하여야 한다. 구축도 검증도 통보도 하여야 한다. 근데 마지막에 여기만 할 수 있다. 입니다. 안 해도 괜찮아.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나 지방세 부과료와 과세 자료로 뭐 활용을 꼭 해야 되겠냐고 입니다. 거기는 활용할 수 있다. 좀 앞에 지금 계속 다 하여야 한다. 여기만큼은 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뭐 4번, 5번은 간단하게 봐도 괜찮고요. 그 다음 이제 아래 이제 포상금. 우리 포상금은 가끔씩 한 문제가 나와요. 여기입니다. 신고했을 때 포상금 얼마 받나. 그리고 앞쪽에 공인중개사 법하고는 약간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금액도 약간 달라.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 1번에서 이제 요 사람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신고할 사람이 아닌데 포상금 나온다. 이미 시험 문제 나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아래 보실까요? 자, 먼저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좀 약간 적극적으로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 그 사람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사람. 이 사람도 신고했을 때는 포상금이 나온다. 뭐 신고를 안 한 거 그런 거 말고 계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해제 등이 됐다고 거짓으로 아까 3천만 원짜리 계입니다. 이런 것도 포상금 나온다. 뭐가 나오나 꼭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1번 쪽에서 이제 주택 임대차에 이제 신고할 거 들어왔죠. 좀 이따 뒤에 나올 겁니다. 보증금이나 차임 등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그 사람 알고 있으면 신고해라. 이게 정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안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500인데 여기는 5분의 1밖에 안 되네. 100만 원밖에 안 되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토지거래 허가에서도 나온다 그럽니다. 토지거래가 허가라든지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그다음에 아예 지금 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자, 그다음에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아까 2년에 이제 여기는 공시 가격의 30% 이하 벌금 계입니다. 여기도 거짓 토지거래 허가에서 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옆에 있는 거 말고 토지거래 허가 쪽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허가는 받았는데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용하세요. 뭐 2년 그리고 4년, 5년 이런 거 나오면서 5년 이내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자, 위에는 안 받은 거고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했을 때도 신고하세요. 그러면 포상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돈 자료 안 냈다 그런 거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아래 이제 우리 포상금의 지급의 비용은 근데 여기다가 국고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달라졌습니다. 저기 앞쪽에 무거운 양도해라 그 세 사람을 신고했을 때 거기는 국고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니야 입니다. 여기도 시험 문제 나왔었다. 시군구 재원계입니다. 국고 X. 여기다 개인도 국토교통부 여기에 아니면 또 시도 그러면 안 되고 여기입니다. 시 군구의 재원이다. 시군구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포상금 이제 지급한다는 거. 그다음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는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이것도 조건 충족이라고 해서 그 정도가 됐을 때 준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니은본 쪽에서는 공소 제기는 돼야, 그입니다. 기소유예 결정 이 정도는 돼야. 저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봤던 거하고 유사하네 맞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요 지급본에서는 이행명령이 있었을 때, 이행명령 같은 게 있었을 때입니다. 아까 목적대로 이용을 안 했다. 이런 명령이 있었을 때는 뭐한다? 가능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이제 네 번째 포상금을 여기 이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여기다 지급한다라고 시험 문제에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지급을 못 해줘 게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예 그냥 명백하게 줄 이유가 없다. 이런 경우입니다. 먼저 아래 이제 기업본 너무 간단하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발견한 사실을 이미 신고 고발했을 때, 이미 뭐 공무원 쪽에서 선수 쳤을 때 얘는 줄 이유 없을 거고입니다. 저기 우리 앞쪽에서도 비슷했을 거기입니다. 그리고 니은번에 그 해당 위반 행위를 하거나 또 아니면 관여를 한 사람이 신고했을 때 이런 거 주면 정말 안 되겠죠, 게입니다. 이런 것들 아예 안 준다는 거 뻔할 거고요. 그다음 이제 디귿번에 익명일 때도 포상금 나온다 그랬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데요, 여기입니다. 안 줘요,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가명으로 아예 자기 이름 있는데 막 이상한 소리로 신고해서 확인할 수 없을 때, 확인할 수 없는데도 어떻게 줍니까? 이런 경우도 안 주는데 우리 시험 문제가 익명의 경우에도 지급한다. 아예 못 준다, 그입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못 준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래 이제 금액도 한번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깬떡이다 50만 원 이러면 아예 안 되고 입니다. 그리고 뭐 최대 금액도 속여서 내본 적이 있대요. 여기도 우리 기출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건별로 지급할 건데 한번 1번 볼까요? 기업법. 먼저 거짓으로 신고한 자. 그다음에 취득한 금액의 100분의 5개입니다. 2억이면 한 여기는 1,000만 원 정도 되겠지, 개입니다. 상당한 금액. 근데 지금 한도가 얼마라고 있습니까? 한도가 1,000만 원 넘어가면 그냥 딱 1,000만 원 개입니다. 근데 여기다 3천이라고 한번 속여서 내봤을 겁니다. 2천이라고 또 속이겠다 그럽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넘어가면 딱 1,000이다. 개입니다. 1,000만 원 넘어가면 더 이상은 못 주겠어. 개입니다. 그다음 이제 고금액에 이제 또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아래 이제 니은번에 부정한 방법이었을 때 여기는 이제 50만 원. 한번 나눠서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 여기는 이제 어렵진 않을 거고요. 여기도 어디는 신고 관청하고 허가 관청. 아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였으니까 신고 관청, 허가 관청. 여기는 또 두 군데니까 2개월인가 약간 좀 달라집니다. 저기 공인중개사법은 빨리 주겠다. 거기는 하나 게임입니다. 시공구 하나. 였는데 등록관청 하나였는데 여기는 두 군데 나오면서 2개월 이내 지급한다라고 약간 다릅니다. 여기는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을 하라는 겁니다. 자,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뒤쪽에서 이제 우리 수사기관에서 이제 통보를 좀 해준다는 거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여기도 이제 종료가 되거나 그다음 공소제기라든지 기소유예 결정 그 조건이 충족됐을 때 포상금 나온다입니다.
최소한 소는 제기돼도 하자 무죄라도 주긴 줄 건데 공소 제기 그리고 잠시 소를 보류시킨다는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무혐의 이런 것들은 아예 안 준다. 불기소 아예 안 준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 게 아니니까 게임단. 그다음에 8번째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한 10번째 와볼까요? 자,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얼마라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1개월이었습니다. 빨리 주겠다는 1개월 등록관청 한 군데. 여기는 얼마라고요? 2개월입니다. 신고 관청, 허가 관청 또는 그래서 2개여서 그런가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도 1개월 그러면 X다입니다. 그게 또 헷갈려갖고 저기 공인중개사법에서 무거운 양도 거기는 1개월이 맞습니다. 거긴 또 2개월 그러면 안 되고 괜히 헷갈릴 수 있겠다.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같아요. 공동이면 균등. 접수 1번 타자, 2번 타자 번호표가 빠르다. 그럼 최초로 신고한 자. 그리고 공동이었을 때는 어차피 쪼개줄 건데 10만 원, 40만 원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합의된 방법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괜히 또 합의된 방법이 있어도 균등이다. 그런 건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또 500이라고 많이 속여볼 만할 겁니다. 3천만 원 500 그리고 5% 이런 것들은 꼭 나눠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꼭 제재 자주 내는데 최근에는 잘 안 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보실까요? 정말 너무 세다. 거짓 게임이다. 여기는 너무 적극적이었을 때는 500이 아니다. 이런 문장에다가 여기는 500이라고 쓸 겁니다. 3천만 원입니다. 나 먼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거짓에 한번 동그라미 놓으실까요? 너무 적극적으로 차라리 안 하면 500인데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는 얼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시험장 같은 이걸 500일에 X 그리고 신고 후에 해지 등이 됐는데 해지 등이 안 됐다고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또 거짓 나와요. 하여튼 해지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짓으로 해지 신고를 했을 때 안 했는데 해지가 안 됐는데 해지 됐다고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하여튼 여기도 거짓 꼭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돈 자료하고 돈 외 자료가 다릅니다. 통장 사본 내봐라. 그런 것들은 여기는 돈 자료, 여기는 3천. 돈 외 자료는 500이 나옵니다. 500에서 보실 겁니다. 자, 먼저 거래대금 지급 증명을 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등 얘기입니다. 그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거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출하려니까 거짓으로 제출을 했을 때입니다. 하여튼 여기 돈 자료. 대금에다가 꼭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돈 자료 안 되면 얼마다 3천이다. 500 아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이제 500만 원이하고 옆에 보셨던 3천만 원짜리하고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는 그냥 안 했을 때입니다. 30일 게을렀다. 깜빡할 수 있잖아요. 그냥 놓친 거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먼저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일방이 거부했을 때 한 사람이 신고 안 했다는 겁니다. 거부한 자. 공동신고에서 거부해서 신고를 안 하신 분 이분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또 이걸 3천이라고 하려나? 그러면 X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여기도 그냥 안 한 경우입니다. 아까 없어졌다 30일 이내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해제 등. 근데 신고를 30일 이내에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얼마라고요? 5배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세 번째 자,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 매도 매수인. 여기는 개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거짓 남아도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자, 이런 거니까 5배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 꼭 바둑두면 옆에 훈수 두시는 분, 방조하시는 분, 막 돕거나 그다음에 방조를 하시는 분도 여기는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말 뜯어 말려야 될 것 같네요. 한 1번 3천만 원짜리하고 아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까 3번 게임입니다. 여기 이제 거래대금, 대금 외입니다. 외의 자료를 통장사본 말고요. 소재 면적이 좀 이상해서 지목이 이상해서 자료 내봐라. 그랬더니 자료 안 내신 분 여기는 얼마라고요? 5배. 자, 외에다가 꼭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외. 3천 아니역입니다. 아까 돈 자료는 3천. 여기는 5배. 여기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꼭 낼 것 같은데 안 냈어요. 그 다음에 취득한 가액의 5 금액으로 따질 거야. 여기도 거짓이 나와요. 아까 차라리 안 했을 때는 5배 여기는 해도 거짓으로 금액을 속였을 때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취득한 금액의 5%다. 기억하십니다. 금액으로 때리니까 엄청 클 거예요. 입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거짓으로 했을 때, 마찬가지로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거짓으로 신고를 했을 때 너무 적극적이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금액으로 5%, 100분의 5, 5%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제 좀 더 이제 외국인 배울 건데, 외국인 등이 신고를 하지 계약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계약과 계약 외가 또 다르고, 계약 외였을 때, 계속 보였을 때는 100만 원 한꺼번에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 뒤에 가서 이제 다시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여기는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60일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그다음에 거짓으로 신고를 했을 때, 그다음에 아래 보실까요? 자, 6개월 이내에 계속 보유입니다. 계약 외와 계속 보유. 자, 그때는 얼마다? 100이다. 입니다. 그리고 그냥 계약이면 300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우리 임대차. 자, 주택에 이제 전월세도 신고한다. 30일 내에 똑같다. 거기가 100만 원이다. 막 섞어놓으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신고 관청이 뭐 부가징수한다는 건 뭐 이건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태를 부과했는데 신고 관청, 그리고 중개사무소 등록 관청이 또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알려줘 얼마? 열흘.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히 좀 시간이 있습니다. 지체 없이가 맞을 것 같은데 7일이 맞을 것 같은데 열흘. 거기는 꼭 열흘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거의 뭐 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 뒤에 이제 별표가 좀 나왔습니다. 별도의 표. 자, 뭐 별표 말고 별도의 표가 있습니다. 500이네, 700이네, 막 900이네. 이거 딱 한 번 내본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다음 가긴 정말 어려우니까 한번 참고만 해주셔야 됩니다. 금액으로 따질 거요, 기간으로 따질 거요. 그래서 이제 자, 금액이 정말 왜 3,000 됐나, 왜 500 됐나, 이런 거 좀 나와 있습니다. 요건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5%도 좀 구간별로 해서 2나 4나 5나 이런 이제 구간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300만 원도 자, 20이네. 자, 그리고 이제 10만 원, 25만 원, 그 다음 이제 뭐 50만 원 쭉 해서 200, 300, 그리고 500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꼭 한 번씩만 이렇게 눈여겨서 금액 같은 거 좀 보고 늦어진 거, 그리고 금액으로 봐서 얼마인가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도 이제 늦어진 기간, 그리고 금액으로 따져서 이제 5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약간씩 늘어나면서 이제 100만 원이다 라고 별도의 표 이러십니다. 얼마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기는 조금 어려우니까요.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서 이제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명이 나왔습니다. 자진으로 신고했을 때는 아예 면제나 50%나 아예 안 내게 주거나 아니면 반 정도 아예 여기는 깎아주거나 합니다. 그리고 면제 못 해주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꼭 눈여겨는 한번 와보시고요. 자, 먼저 우리 신고관청은 거짓으로 신고한 자가 스스로 잘못해서 손 들고 나왔습니다. 자수해서 광명을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 아예 안 받을게, 그리고 50% 깎아줄게, 못 깎아주겠다,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아예 면제시켜 주겠다라고 첫 번째 한번 박스 보실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신고관청이 이렇게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다가 꼭 동그라미일까요?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전에 자진 신고했다. 그러면 요 조건이 충족되면 뭐 한다? 완전히 면제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안 받아. 아까 500 안 받아. 이런 거 안 받을 테니까 여기는 자진 신고해. 이런 소리였습니다. 자, 먼저 아래 이제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됐을 때 아까 신고를 하지 않냐도록 요구, 그리고 거짓으로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신 분, 이분은 하여튼 손 들고 나오면 봐줄게, 과태료 안 때릴게 입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를 위반했을 때, 예, 여기는 아예 안 받을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입니다. 계속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때는 안 봐줄 거고 최초의 자만 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실하게 협조를 했을 때지 협조를 안 해줘, 그럼 면제 안 해줘, 이런 조건 충족됐을 때는 아예 안 받을게 이럽니다. 근데 이제 100분의 50의 감경이면 반만 내라 입니다. 반만 내라. 그럼 500이면 250 내라. 이런 소리입니다. 여기 이제 후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조사가 시작된 후의 얘기입니다. 아까는 되기 전이었습니다. 여기는 후만 좀 동그라미 치면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조사가 시작되니까 겁나서 나왔다. 근데 전이 아니었으니까 반은 내라. 반은 깎아줄게. 이런 소리입니다.
금방 보셨던 다모까지 모두 해당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도 하여튼 성실하게 협조는 돼야 되고, 하여튼 시기만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가 아니면 후인가 하여튼 협조는 해야 돼. 그입니다. 수사에. 그 다음 이제 아예 면제하지 않은 경우, 정말 너무 상습범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봐주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아래 이제 여기서는 뭐 아예 통보가 돼버리면 이제 아예 여기는 시간 자체가 늦어서 안 될 거고, 그리고 자, 2번에서 몇 번인가 1년에 그입니다. 2번인가 3번인가 5번인가 막 속여볼만 합니다. 우리 3세판 많이 그럴 겁니다. 자,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를 해서 몇 회 이상이라고요? 3회 이상. 정말 딱 3번까지 그입니다. 3회 이상을 그러면 3번부터는 그때는 면제는 더 이상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주 상습범 이런 경우도 봐주면은 계속 할 겁니다. 그건 못 봐주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옆에 이제 자 1번에 이제 311페이지에 뭐 1번은 그냥 어렵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자료를 신고관청에 제출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아까 돈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은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바로 우리 개업공사 등한테 이제 뭐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을 하고 조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참고 한번 해놓으시고요. 근데 3번, 4번 간단하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신고자이다 감경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은 지금 이제 뭐 기억이냐, 니은이냐, 지금 몇 개냐 이런 거 안 물어볼 거야. 예전에 이렇게 물어보긴 했었는데 하여튼 신고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은 꼭 눈여겨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까 내용들 박스에서 있었다. 그입니다. 그 정도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뒤쪽에 주택 임대차의 계약 신고, 여기 이제 며칠인가 금액만 조금 봐주시면 여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임대차 신고 안 한다, 전월세 신고 안 한다, 이제는 X요. 우리 시험장 갔을 때는 분명히 신고한다고 바뀔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313페이지에서 여기 이제 며칠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똑같아. 주택 임대차도 마찬가지로 며칠이요? 30일 이내. 하여튼 여기도 똑같다. 부동산 소재지지 주소지는 그냥 등록관청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신고관청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지역이 다를 수 있어. 입니다. 우리가 전공물건 손대니까 지역이 다를 수 있다. 입니다. 서울에 사무소가 있는데 인천이요, 경기도요. 그럼 어떡할 거입니다. 사무소가 아니요. 하셔야 됩니다. 우리 며칠 이내라고요? 자, 네 번째 줄에 중간 아래로 오면은 30일 이내 박스 좀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공동으로. 뭐 나머지는 아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넘겨보실까요? 뭐 따로 볼 만한 건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 2번에 여기도 없어졌다 신고 얼마? 30일 이내. 자, 이제 중간으로 왔습니다. 자, 거기 이제 30일 이내 좀 박스 좀 해놓으시고, 그리고 아래도 이제 어렵지 않게 쭉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여기 100만 원밖에 아예 안 됩니다. 500이 아니요. 뭐 300도 있을 건데 그런 거 아니고 100만 원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준용도 어렵진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315페이지 이제 다른 법률의 의제, 자, 이런 것들 그냥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 제재. 자, 분명히 시험장에 주택 임대차 신고 안 했을 때 300이다, 500이다 그럴 것 같아요. 1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 100만 원에다가 밑줄 좀 잘 한번 해놓으시고, 이제 여기는 그렇게 금액이 많지 않네 얘기입니다. 뭐 반드시 이제 전세 월세도 신고하게 됐으니까 한부제감이 꼭 될 것 같으니까 여기도 점검을 좀 잘해서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정말 여기가 이제 많이 좀 복잡해 보이고 하기 힘들어 하시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요. 최소한 한 3개 정도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게 외국인 하나 나올 거고 토지거래 하나나 2개도 나올 수 있을 거고입니다. 여기는 조금 많이 나오면은 한 3개에서 한 4개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주 중요하니까 꼭 점검을 해서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요. 아까 어디다가 언제 신고했더라, 그리고 뭐를 신고했더라 정리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다, 정정 신청, 변경 신고입니다. 애초부터 잘못 기재가 됐다, 무슨 신청, 정정입니다. 5개. 그리고 달라졌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데 달라졌다, 그거는 변경 신고입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우면 이제 막 포상금까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저기 공인중개사법하고 좀 다르네, 비교해서 시험 문제 나오기 시작했나 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니까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임대차까지도 신고한다. 그런 부분들까지만 정리하게 되면은 여기도 어렵지 않게 최소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나올 거다. 4개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니까 자, 시험 문제 대비를 위해서 이제 꼼꼼하게 점검을 한번 잘 한번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놓고요. 그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외국인 한 문제가 나오고 토지거래 한 문제가 나오고 이제 여기까지만 지나가게 되면 거의 32개가 나올 정도가 됩니다. 뭐 나머지 그냥 실무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가 많이 좀 공부하시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